리서치의 운영 체제, 데이터 퀄리티를 높이는 오퍼레이션 힘에 대해서 패널 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픈 서베이에서 리서치 솔루션 리드를 맡고 있는 김현실이라고 하고요. 오늘 UX 리서치 담당하고 있는 두 분의 팀장님 모시고 이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패널 토크 진행하기에 앞서서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희정 팀장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카카오페이의 사용자 조사팀 리딩하고 있는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넥슨코리아에서 프로젝트 리서치 팀의 지금 팀 리딩을 맡고 있는 성병관이라고 합니다. 저희 카카오페이와 넥슨의 리서치 오퍼레이션 팀이 일하는 방식을 좀 듣고 싶어요. 특히나 아직은 리서치 오퍼레이션 팀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서 업무 중심으로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팀장님 먼저 할게요. 네, 저희 카카오페이 사용자 조사팀은 카카오페이 모든 리서치를 다 약간 관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이제 강연하셨던 연사분들이 이제 팀에 몇 명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저희는 상대적으로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희 조직에는 이제 정규 리서처가 지금 현재 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명인 상황에서 모든 카카오페이의 리서치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관점은 일부는 이제 외주 리서치사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정성적인 부분에서 뭔가 리크루팅이라는 그런 부분은 외주 리서치사하고 협업하고 있고, 대신 이제 정량 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 전체를 이제 외주 리서치사하고 협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은 요새 이제 대세인 것처럼 저희가 다 내재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도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일단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오퍼레이션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조직이고요. 저희 넥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서치 오퍼레이션이라는 전담을 하는 조직이 신설된 지가 한 9년, 10년 전부터 저희는 이 업무를 좀 해오고 있고, 이게 조금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팀장님과 조금은 다른 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서치 오퍼레이션만 전담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UX 리서처 분들이 리서치를 설계를 하고 분석하시는 데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실 수 있게끔 하고, 그 외에 리서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제반 사항들은 저희 쪽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량 조사에 대한 오퍼레이션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정성 조사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리서치 오퍼레이션이라는 개념이 국내에 자리 잡기 전부터 이 업무에 대해 고민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막 리서치 오퍼레이션이라는 직무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미 오랫동안 이 일을 고민해 오신 두 분께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리서치 오퍼레이션이 잘 될 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리서치 목적 달성, 유저의 경험 관리, 프로세스 효율화, 이 순서대로 제가 차근차근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리서치 목적 달성입니다. 리서치 목적 달성이라는 게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일 텐데요. 리서치 오퍼레이션이 가장 도움을 주는 영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이번에는 성병관 팀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려요. 가장 큰 차이는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 결과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저희는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서치 오퍼레이션이 전담하고 있는 조직이 없더라도 뭔가 UX 리서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사이트의 퀄리티에서의 차이를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UX 리서치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리서치 주제에 따라서 가장 최적화된 테스터를 모객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리서치 목적을 고려한 상태에서 조금 더 고도화된 유저를 선별한다라는 점에서 그게 리서치가 진행되고 났을 때의 결과 인사이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정 팀장님도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 어느 정도는 병관 팀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사실 리서치 조직 내에서는 이제 오퍼레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알아차리는 건 사실 리서치 조직뿐이죠. 뭔가 이거 잘못됐다라는 느낌은 저희만 받고, 사실 저희는 이제 외부 조사 요청 주신 조직한테는 이제 조사 결과를 주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외부 조직은 잘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대부분의 이제 가설이 있을 거고 약간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퍼레이션이 잘못되면은 제대로 된 타깃팅하지 못한 응답자한테 설문을 진행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조사 결과가 뭔가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결국엔 인사이트를 발굴하는데 좀 실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낼 수 있느냐 거기에 가장 기여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실 타겟을 어떻게 선정하고 그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잘 뽑을 수 있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좋은 답변을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찾는 것 이외에도 우리는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이것도 해봤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송병관 팀장님 먼저 부탁드려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UX 방법론은 UT나 FGI, 그다음에 FGT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제공들을 좀 더 저희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단연 최고는 저희가 그 내부에서는 이제 넥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PC방과 되게 가장 유사한 환경을 저희가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약 100대 가량의 PC들을 구비를 해놓고 PC방과 되게 동일한 환경들을 좀 구성을 해놓음으로써 사실 게임이라는 게 조금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 공간에서 주는 약간 편안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유저분들께 저희 게임 테스트를 하러 오셨을 때 최대한 본인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플레이 테스트를 해보시고 조금 더 유저들의 그 정성 보이스를 좀 날 것으로 좀 더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이제 옵저버룸도 같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옵저버룸을 통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100대의 PC들에서 유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개발이나 기획자분들 저희에게 이제 리서치를 요청 주셨던 부서들이 조금 더 리서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 유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를 좀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희정 팀장님도 말씀 부탁드려요. 특히 그 희정 팀장님의 그 회사에서 만들었었던 이 환경이 그 내부 구성원의 인게이지먼트까지 관리할 수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피드백들 들으셨는지 여기에 있는 같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지금 넥슨의 규모에는 좀 모자랄 수 있겠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 신규 사옥을 지은 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 팀에서 좀 강력하게 제안을 해서 UT룸을 따로 저희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UT룸을 만들었을 때 크게 좀 두 가지 좀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UT에 참여하시는 참석자분들, 이제 저희 사용자분들이 실제로 카카오페이라는 공간에 들어오셔서 UT룸에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시면 내가 낸 이런 의견들이 실제로 이제 카카오페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잘 적용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잘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요. 인게이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내부 이제 저희는 크루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부 조직원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구성되었다라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이제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관을 하셔라라고 저희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제 리서치 진행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사실 리서처가 아닌 조직은 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걸로 거의 리서치를 대하시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의 가치나 아니면 인게이지먼트는 사실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내부 UT룸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참관을 하셨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실제로 참관을 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하루에 인터뷰를 뭐 5, 6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같이 이제 참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늘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정말 힘든 일 하시네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오퍼레이션 이런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그거를 잘 정리해서 나온 결과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시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내부 UT룸을 통해서 저희 이제 내부 조직원 분들도 이제 참관을 하시고 더 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이제 리서치 오퍼레이션의 중요성 같이 강조하시면서 사내에 이런 특수 공간도 만들 수 있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내부 구성원들의 인게이지먼트 레벨도 높아지면서 아, 이 팀 정말 중요한 일 열심히 잘해주는구나라는 인정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두 분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 유저들이 테스트하러 오면서 이미 우리에게 인게이지먼트 레벨을 느끼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두 번째 축인 유저의 경험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사실 리서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현재 혹은 잠재 우리의 유저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유저와 만나는 접점에서의 경험 관리도 중요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선 두 조직에서 자체 패널단을 운영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봐요. 먼저 희정 팀장님 먼저 여쭤볼게요. 네, 계속 약간 한정된 리소스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다른 회사에서 패널 운영하는 걸 좀 경험해 봤었는데 이제 실제로 패널의 풀을 뭔가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좀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라고 하는 이제 이 회사를 생각했을 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제 패널 풀로 이제 패널 풀에 해당되지 않으실 법한 근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워낙 많을 수 있어서 저희는 패널을 운영하진 않고요. 다만 이제 내부 이제 저희는 BDA라고 부르는데 데이터 조직하고 협업해서 매번 조사해서 이런 탁이 빨리 약간 리스트업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협업해서 이제 참석자분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병환 팀장님 또 다른 상황이어가지고 말씀 한번 부탁드려요. 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서치 오퍼레이션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고객을 유저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저의 성격별로 그 패널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넥슨 퍼스트라는 저희 자체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좀 코어하게 좀 케어를 해야 하는 유저들은 패널로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넥슨에서는 사실 정말 다양한 그 게임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게임 서비스별로 타겟해야 되는 유저층들이나 유저군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서비스별로 이제 유저들을 섭외하고 컨택할 수 있는 채널들을 별도로 이제 다 구축을 해놓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에서 각 게임에서 이번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런 유저들을 좀 모집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주시면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인게임에서의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리고 저희가 미리 쌓아놨었던 유저들의 프로파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테스터들을 좀 모객을 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사실 자체 패널을 운영하든 안 하든 또 자체 공간에서 조사를 하시다 보니까 조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넥슨에서 우리 불렀구나, 카카오페이에서 우리 불렀구나라고 당연하게 알게 되는데 유저가 조사 참여하실 때 경험 관리 측면에서 우리 이런 것까지 준비한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성병관 팀장님 먼저 이건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저분들을 좀 모객을 하고 저희 테스트에 참여를 하게끔 할 때 저희도 이제 유저분들께 접근하는 방식이 유저분들 역시도 지금 저희가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좀 느낌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게임에 대해서는 출시 전에 저희가 테스트를 한 경우에는 일부 게임에서는 게임이 출시되고 난 이후에 저희 테스트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의 뭐 이름이나 아니면 닉네임 등을 좀 수집을 해서 게임의 그 엔딩 크레딧에도 좀 넣어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넥슨에서 제공 가능한 뭔가 그 게임별로의 굿즈라던가 아니면 넥슨에서 제공하고 있는 굿즈들을 좀 제공해 드림으로써 결국은 넥슨이라는 곳에 와서 내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조금 더 그 개발이나 아니면 나아짐에 있어서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뭔가 메시지를 저희는 유저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페이는 어떤가요, 팀장님? 조금 다른 측면일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사용자분들이 결국 카카오페이를 접할 수 있는 접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조사도 일종의 그런 접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조사라는 것도 카카오페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전달을 해서 약간의 브랜딩 관점에서도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카카오페이가 전달할 수 있는 그 이미지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의 뭔가의 친근함,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UT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조직에서 이제 별도로 만든 굿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석하신 분들한테 굿즈를 좀 드리면서 이제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한 축으로는 저희가 이제 저는 정량 쪽에서 이제 오퍼레이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설문 문구 같은 거를 만들 때에도 정말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카카오페이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저희는 조사라고 해서 엄청나게 딱딱한 말투로 이제 물어본다든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가 많이 섞인 뭔가 표현을 한다든지 하면은 사용자분들이 괴리를 좀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뭔가의 통일된 브랜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이제 조사를 진행하고 오퍼레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저 경험 관리하려면은 타겟팅도 잘해야 되고 말투도 이제 UX 라이팅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세 번째 좀 요 파트가 내용이 더 중요한데요. 프로세스의 효율화 측면에서 몇 가지 논의를 좀 나눠볼게요. 저희도 그 오픈 서베이 안에서도 오퍼레이션 전문 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퍼레이션 업무가 종종 이제 개인의 노하우로 남기도 하고 아무리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도 좀 암묵지화가 되는 것들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이런 유사한 문제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셨던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성병관 팀장님 한번 공유 부탁드려요. 지금 이 경우에는 사실 리서치 오퍼레이션 업무뿐만 아니라 UX 리서치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UX 리서처 또 해봤기 때문에 항상 겪고 고민했던 포인트인데 종종 이제 리서처 분들이 그 본인의 노하우가 뭔가 공유 자산이 아니라 본인만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조직 차원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노하우가 공유되고 내부적으로 배포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한 사람에게만 기속이 되고 언젠가는 그게 휘발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운영을 할 때 최대한 이제 구성원 간에 본인들의 경험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게 하고, 그리고 저희는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무조건 회고를 진행함으로써 이번 회고를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얻었던 뭔가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노하우들이 뭐가 있는지를 같이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면 문서화, 그러니까 가이드로서 작성을 하는, 그리고 내부적으로 배포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나아가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서비스로 개발을 해서 내부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내재화를 시키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어서 송병관 팀장님에게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가끔 리서치 하다 보면 앞서서도 계속 언급이 되었지만 촉박한 일정 속에서 간혹 이제 품질이랑 퀄리티 사이의 균형을 어디까지 맞춰야 되지라는 고민이 좀 될 때가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이런 오퍼레이션 노하우를 좀 시스템화하거나 문서화하거나 프로세스화를 하게 되면 품질과 이 속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품질이랑 속도 모두 중요한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마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기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두 개를 꼭 같은 시점에 챙겨야 된다가 아니라 저는 품질이라는 거는 평소에 좀 챙겨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품질을 그렇게 챙겨놓고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다면 사실 속도적인 부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퀄리티를 챙기기 위한 품질을 챙기기 위해서는 모든 프로젝트 UX 리서치가 종료된 후에는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회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리서치를 요청 주셨었던 조직들과도 같이 랩업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를 통해서 다음번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리서치가 진행이 될 때에는 조금 더 나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좀 급박하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저는 그 시기에도 속도 부분은 품질이 있다면 충분히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필요할 때 속도를 끌어올리려면 그 안에 미리 내재와 프로세스화가 좀 갖춰져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노하우를 시스템화하는 것 하면은 프로덕을 빠뜨리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 자동화 혹은 어떤 도구를 활용하고 계신지 이번에는 두 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순서대로 우선은 연결성 있게 팀장님 얘기 먼저 듣고 희정 팀장님 얘기 듣고 이렇게 갈게요. 죄송해요. 네, 괴롭히는 것 좋습니다. 같네요. 네, 저군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넥슨 퍼스트라는 사실 플랫폼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2년에서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이 플랫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정통적인 방식인 뭐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컨플루언스라든가 아니면 슬랙에서 저희의 그런 경험들을 계속 추적해 오고 적재하는 방식을 활용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니즈가 되게 강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넥슨 퍼스트라는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현재 운영을 하면서 저희 실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든 UX 리서치에 대한 결과라던가 진행 과정들은 모두 플랫폼 안에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결과들도 다 적재가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리서치 오퍼레이션 관점에서는 사실 그 유저를 모객을 하고 리서치를 진행을 하는 과정들도 저희는 이 넥슨 퍼스트라는 플랫폼 안에서 일원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희정 팀장님도 이어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희도 이제 어떤 조사냐에 따라서 사실 아까 뭐 토스나 아니면 우영에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앱 서베이를 할 수 있는 그 내부 설문 플랫폼은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최적의 시점에서 물어봐야 될 때에는 그 플랫폼을 사용하고 대신 이제 조금 더 많이 물어봐야 되는 질문들은 어쩔 수 없이 내재화했을 때 뭔가 이제 플랫폼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오픈 서베이 컨퍼런스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데이터 스페이스라는 툴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NPS라는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지금 한 8개 서비스를 이제 매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서비스에 이제 똑같은 표준화된 설문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아까도 이제 김희연 그룹장님 뭐 소개해 주셨지만 정량이라고 하는 걸 진행하는 데서 저희가 NPS 만족도를 누구에게 물어보실 것인가 라는 걸 고민할 때 각각의 서비스를 가장 잘 많이 활용하고 있는 약간 표준에 가까운 액티브 유저를 정의하는 데 좀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액티브 유저가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에서 사실 데모적인 부분만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각각 이 서비스별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액티브 유저의 조건들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뭐 아시는 표현이시겠지만 쿼터화를 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조사를 진행을 할 때 그거를 쿼터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8개 되는 조사를 설문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리서처가 뭐 한마디로 죽어나겠죠.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가 좀 약간 효율적인 툴로 사용되는 거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설문에 복사 붙여넣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그다음 설문을 뭔가 추가하거나 뭔가 수정하기 편리하다. 그다음에 이제 설문 수집 과정에 있어서 그 실사 기간에 이제 어떻게 수집이 됐나? 그럼 어떤 사람들이 모자라지? 그럼 우리 누구를 대상으로 조금 더 설문을 뿌려야 되지? 이런 관리가 굉장히 쉬워서 이제 저희는 NPS에서 효율적인 툴로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분 사실 저희 앞에서부터 보면 쭉 흐름 있게 왔는데요. 조사의 목적 이해해서 대상자 잘 선별하고 그분들의 경험도 관리하고 데이터 잘 수집하고 심지어 이게 내재화가 되다 보니까 접근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리서치 오퍼레이션 업무가 좀 안정화가 되어가면서 내부 구성원이 좀 변화한 사례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요거 희정 팀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려요. 내부 구성원이요? 네. 팀이 조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제가 작년부터 팀장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팀장이신 분이 이제 팀 조직 자체는 굉장히 잘 이제 조직을 만들어 주신 편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병관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리서치라는 게 이제 조직이 처음 기업에 생기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조사가 내놓는 인사이트만으로도 내부 조직원분들이 막 이런 게 있어? 우리 사용자가 이래? 라고 반응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익숙해지면은
좀 빨리 해달라라는 말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이제 리서치 결과가 빨리 나와야 그걸 토대로 이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그룹장님 설명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정성조사 이제 UT 중심으로 조사가 돌아가다가 저희 팀은 사실 뭐 UX 리서치 팀이라고 하진 않고 유저 리서치 팀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나 아니면 사업 전략 관련된 조사까지도 다 이제 커버를 해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뭔가 백그라운드를 가진 구성원들이 많은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우리 조직 안에서 일어난 변화도 있지만 사실 우리 결과를 활용하는 이제 유관 부서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던 케이스가 있을까요? 네, NPS 조사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뭐 리서치 조직이 NPS 조사를 직접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이런 가설을 가지고 이런 조건과 이런 조건을 가진 사용자분들이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라는 식으로 가설을 저희가 설정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리딩하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씩 내부적으로 조금 더 인정을 해주시고 가치를 좀 생각해 주시다 보니까 이런 조건의 사용자분들도 봐주세요. 이런 조건의 사용자분들도 확실히 만족도 다르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이제 외부 조직에서 직접 그런 가설들을 검증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건강한 변화인 것 같아요. 간혹 리서치 해달라고 해가지고 왜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하면 확인하고 싶어서요 라고 뭘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약간 스무고개 같은데 먼저 가설을 들고 찾아와 주신다면 성숙도가 정말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넥슨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서 처음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서치 오퍼레이션이라는 직무를 제가 10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이 개념조차 없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넥슨이라는 내부 조직에 리서치 오퍼레이션이라는 업무들이 왜 필요한지부터 좀 설득을 해야 됐었고, 그리고 이 업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소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항상 고민이었었던 부분이 과연 우리 업무를 제대로 정의를 하고 있는가에서의 접근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희 팀에서 가장 먼저 했었던 건 저희가 하고 있는 리서치 오퍼레이션이라는 업무 자체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정의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넥슨 내부에서 리서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누군가가 있으면 무조건 저희는 찾아뵙고 오퍼레이션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저희는 이제 유저라는 키워드를 모두 다룰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현재는 저희 팀에서 이제 시장과 유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CX 리서치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량 데이터도 좀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데이터 분석 파트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10명 중반의 지금 구성원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내부에 있는 개발이나 사업 조직이 저희의 고객이었다면 지금은 UX 리서처 분들도 저희의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리서처 분들이 이제 특정 주제를 가지고 리서치를 설계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 유저들은 어떤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라는 게 처음에 확인이 되어야 좀 더 주제를 가지고 리서치를 설계를 하실 때 더 집중해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번에는 이 게임에 대한 이 게임과 유사한 게임들의 시장 현황을 좀 알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 데이터를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도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제가 사전 미팅 때는 좀 약간 미처 몰랐는데요. 지금 듣다 보니까 사실 이 리서치 오퍼레이션이 어떤 선순환의 좋은 사이클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목적을 구체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유저의 경험에도 도움이 되고 유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니까 결국에는 내부 구성원의 신뢰가 쌓이고 점점 더 이렇게 좀 고도화가 되어가는 선순환의 사이클을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30분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저희 마지막 질문 나눌 텐데요. 오퍼레이션이 더 전략적이고
지속 가능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의 투자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기술, 인력, 프로세스 중 어디에 지금 우리 조직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희정 팀장님 먼저 여쭤봅니다. 저희는 지금 단계에서는 팀의 성숙도를 봤을 때 프로세스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리서처가 각자 진행하는 프로젝트,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내재화할 것인지 아니면 외주에 뭔가 협업을 요청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페이에서 진행하는 리서치이기 때문에 뭔가의 일관성, 통일성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일관성을 찾으려면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결국엔 우리가 어떤 식의 단계를 거쳐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규격화할 수 있을까, 거기에 좀 약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누가 진행하더라도 아니면 저희가 누구에게 협업 요청을 하더라도 약간 일관된 결과 이제 퀄리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중에서 이제 오늘도 계속 나온 단어고 이제 모든 회사에서 다 지금 내부적으로 나오는 얘기실 텐데, AI를 어떻게 하면은 요 리서치 오퍼레이션 요 프로세스 안에 녹여내서 효율화를 시킬 수 있을지 저희도 좀 그거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장님도 마지막으로 조금 한마디 부탁드려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리서치 오퍼레이션이라는 직무 자체에 대한 고도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희정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역시도 이제 AI를 저희 리서치 오퍼레이션이라는 직무에 어떻게 하면 적용해 볼 수 있을까와 그다음에 효율화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리서치 오퍼레이션이라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모든 조직들이 환경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는 이제 UX 리서처가 오퍼레이션 업무도 직접 하고 계실 거고, 어떤 조직에서는 이제 리서치 오퍼레이션을 전담을 하고 있는 조직들을 이제 신설하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저희와 되게 비슷한 환경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저는 그런 각 조직의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전 미팅 때 되게 멋진 말 해주셔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까먹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리서치 오퍼레이션은 조직에 대한 오퍼레이션 수술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효율화하는 부분 정말 중요하다라는 멋진 말씀 해주셨던 거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트랙 세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소중한 경험 나눠주신 두 분 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박수 한 번만 부탁드려요.